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의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단상은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코너는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길지 않은 짧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만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혁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혁신 글자 그대로 풀면은 가죽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이죠.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을 희구하지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혹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딜만 하면, 혹은 불편하지만 개선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때문에 잘못된 관행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초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 없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식으로 따라쟁이식으로 정책을 베끼거나 심지어는 관주도로 예산을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정책으로만 도입되면 정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이 경기도에 처음 등장했죠.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1개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총체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자들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마을교육 강사인가, 마을교육 활동가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직접 일구었었고요. 인천에서도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국가교육회와도 협력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다양한 혁신교육지구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늘 장복된 쟁점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 강사냐 혹은 마을교육 활동가인가라는 그런 쟁점들입니다. 먼저 드러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교육활동보다는 강의를 나가서 수입을 얻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겨우 밥값, 차비 정도를 받던가 그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수업을 나가는 시간보다는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고려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모사업 계획서를 밤새 준비해 나가지만 정작 그 기획을 한 사람은 공모에 지침에서 단체 임원은 제외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강사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본질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혁신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를 또 사업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해관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관료주의적 속성, 또 해당 지역의회의 이해 부족, 현실적으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해가 착종된 결과는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이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지, 혹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학교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공감 없이 관에서 과거 보조금 방식처럼 예산을 뿌리는 경우가 정말 없었는가라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높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공모에서 탈락하고 속된 말로 선수들이 보조금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교육 주체 형성이라든지 마을의 교육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왜 마을 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반복적인 리마인드와 성찰,
그리고 교수학습 역량, 기술만이 아니지요. 교육 철학을 포함한 깊은 역량을 기르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을지 이렇게 관심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을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지원수를 아무리 단발해도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 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농담 좀 섞어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활동에서 빌딩이 짓겠어요? 외제차를 뽑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라 답변을 하십니다. 물론 저는 수고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할 것은 이 마을교육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과 사교육이 이미 잠식한 영역들을 공적 영역들로 재구성해야 하는 주장은 너무나 타당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구성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인력 파견업체와 다르지 않는 수수료 떼기만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미션, 즉 공공적 과제 해결에 복무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것은 이름뿐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을 강사가 아니라 마을 교육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맥락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잘못된 정책 방향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정정이 요구되겠죠. 제가 다른 글이나 강의에서 수없이 주장했지만 혁신교육지와 마을교육 공동체는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관계와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품은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조력자가 되는, 그래서 아이들과 주민 모두가 성장해서 마을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마을 교육 강사가 아니라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이야기는 마을 교육 활동가인가 마을 강사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함께 풀어나고자 하는 용기 있는 발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